그림부터 그립니다. 3,6 여기쯤 갈게요. 1,2 여기쯤 갈게요. 그리고 y는 x-1 기울기가 1이면 y좌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너무 이쪽에 그림이 좀 너무 치우쳤는데. 아까 말한 점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y는 x-1 이렇게 네, y는 x-1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점 A고요. 여기가 점 B인데 이 직선 위에 점 P가 놓인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점 P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PA 길이 이렇게가 PA죠. PB 길이 이렇게 해요. PA-PB 값을 뺀 값에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차의 가장 큰 값 구하는 얘기죠. 근데 느낌상 그래요. 점점점점점점점 뭐 하면 되죠? 멀어지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에 그러니까 선분 AB의 그러니까 점 A와 점 B의 가운데로 보기보다는 한쪽으로 많이 멀어지면 될 것 같겠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긴 해. 근데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수학적 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혹시 삼각형의 결정 조건 기억하시나요? 삼각형에서 뭐 예를 들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둔다면 A라는 변은 지가 아무리 길어도 A가 만약 가장 길다면 A가 가장 길어도 나머지 두 변의 합을 넘을 수가 없지 않나요? 됐니?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PA가 A고 PB가 B니까 이걸 뺀 값을 구하는 거죠. 얘를 이항시켜 봅시다. 그럼 A 빼기 B는 C보다 작아야겠지? 됐니? 얘는 뭐랑 같으냐면 두 변 길이의 합보다 A가 작아되고 얘는 두 변 길이의 차보다 C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짧아도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됐니? 자, 잘 봐.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조건을 둔 거는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이잖아. 안 그래?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운 거지. 근데 점 P가 이런 쪽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뭐 여기 놓이거나 여기 놓이거나 여기 놓이거나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선분 AB를 이 선분의 AB에 연장선을 그어서 직선을 그린다면 P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P는 이 직선 위에 놓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이 Y는 X-라는 직선이 어딘가에 점 P가 놓이기만 하면 돼요. 됐지? 그럼 점 P가 여기 놓을 수도 있잖아.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점 P가 여기 놓이게 되면 PA 마이너스 PB 하면 누가 나오죠? C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PA 마이너스 PB 하면 C가 나오기도 해. 그럼 최대 A 빼기 B의 가장 큰 값은 누구랑 같아지기도 해요? C랑 같아지기도 해. 이게 왜 최대값이야? A 빼기 B의 절대값이면 C도 이렇게 절대값 씌워지겠지? 근데 A 빼기 B가 C보다는 작을 때는 삼각형에 대한 조건을 문제를 푼 거고 C와 같아질 때는 삼각형이 아니고 선분 AB와 여기는 직선의 교점의 점 P가 놓이게 된다면 A 빼기 B 있죠? PA 마이너스 PB는 이렇게 C와 같아질 수도 있다고. 따라서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값은 C보다 작거나 같잖아. 작으니까 최소값은 못 구해. 근데 같을 때가 최대값이네. 따라서 선분 PA 마이너스 선분 PB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언제일 때요? 선분 AB일 때가 최대값이다. 선분 AB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조건으로 A 빼기 B가 C를 넘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선분 AB의 연장선과
y는 x-1을 만나는 교점에 점P를 두게 되면 그때는 길이의 최대값이 c라는 거를 등호화 성립함에 따라 c라는 값을 알게 되더라. 결국은 c를 넘지는 못한다는 거는 c를 넘지 못한다는 뜻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 알아냈고 그 다음에 c랑 같아진다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PA-PB의 최대값은 선분 AB가 같을 때가 결론은 최대가 되고 그때 점P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놓이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선 문제로 변환이 되게 되면 점 A와 점 B가 여기 있고 이 직선이 존재할 때 PA-PB가 최대가 되는 점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이거는 직선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차피 이 교재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처음 선행학생 하는 학생들이 푸는 게 아니고 한번 공부를 다 한 학생이 다시 재반복할 때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점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우긴 배웠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나요?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4, 2 기울기 2 기울기가 2이며 두 점 중에 한 점을 찾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그게 직선이 된다. 이거 할 수 있지? 니네 선행도 했잖아요. 그리고 직선의 맛이 아직 우리가 이거 여기에 대한 교재에서 연습은 안 했지만 이건 배웠잖아요. 안 배웠으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y는 2x를 일단 시작할 거 아니야. 기울기 알았으니까.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만만한 거 집어넣어서 b값 구하면 돼. 그럼 이 직선식 구했고 이 직선식은 나와 있으니까 둘의 교점은 연립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 단원에 맞으려면 PA-PB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이 단원이 맞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선분 AB의 길이라고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와 같은 평면의 직선 L이 있어요. 그리고 세 점 ABC에서 직선 L까지 이르는 거리가 각각 10, 18, 14 여기가 10 거리니까 수직으로 만나야 되죠? 10 얘가 18 얘가 14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그럼 G에서 여기 L까지 거리 얘는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얼마냐고. 선생님은 이게 판서 패드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못 돌리지만 얘네는 프린트나 책이니까 돌려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돌리시냐면 저기 있는 직선 L이 마치 X축인 것처럼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직선 L인 동시에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돼 있다. 점 A에 X좌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X1이라고 합시다. 근데 Y좌표는 알 수 있죠. 왜 Y좌표 알 수 있어요? 점 A에서 이 X축 사이의 거리가 아까 직선 L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게 10이잖아. 됐니? 그럼 점 A의 Y좌표가 10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점 B의 X좌표 모르겠어요. 점 C의 X좌표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각 뭐를 알고 있죠? Y좌표들을 알고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 18. 그러니까 X축 위에 점 B가 18, 위로 올라가 있다는 뜻이니까 X, 18이라는 Y좌표를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길이는 14. X3, 14. 됐니?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X좌표 알 필요 있을까? 어차피 이 무게중심 G에서 X축 사이의 거리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Y좌표의 합만 알면 되지. Y좌표 합은 10, 18, 14. 걔를 3으로 나누면 이쪽 Y좌표에 무게중심 Y좌표 값이 나오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X값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새 부품 ABC를 생산해요. 근데 새 작업대로부터 같은 거리인 지점에 로봇팔을 설치하려고 해. 어디서? 새 작업대에서. 부품 A, 부품 B, 부품 C를 생산하는 작업대가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새 작업대에서 같은 거리에 로봇팔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럼 어디 둬야 되니? 삼각형 ABC에 외심에 둬야죠. 그치? 외심에 넣어야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C까지 거리가 공평하게 다 같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됐니? 그럼 점피의 좌표를 그냥 A, B로 두세요. 여기는 외심 좌표 점 P라 두고 얘를 A, B라고 두시고 그럼 점 A, 점 B, 점 C는 좌표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야, 지금 새 작업대가 어디니 근데? 여기에 작업대가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 내용은 이해하셨고요. 잠깐만요. 작업대가 어딘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A 부품, A 부품, B 부품, C 부품 생산하는 각각 작업대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이런 경우는 뭐 하나를 원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원점에 둬야 계산하기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점 C를 원점에 둡시다. 그럼 점 A 좌표는 뭘로 둘 수 있어요? 3,5로 둘 수 있네. 됐니? 점 B의 좌표는 이거 위로 몇 칸 갔나요? 위로 5칸 간 지점에서 밑으로 2칸 내려왔지. 그러니까 X좌표는 Y좌표는 3이네. X좌표는 이게 원점이라면 전체 길이가 6인데 이 길이가 3이니까 왼쪽으로 또 3칸 갔겠죠. 마이너스 3이네요. 됐니? 그러니까 이 점에 뭘 찾는다고? 외심. 그러니까 아까 삼각형 그림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외심이죠. ABC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ABC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삼각형이어서 만든 외심 위치. 외심 위치를 A, B. 이제는 그냥 약간 노가다죠? 어떻게 노가다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은 거니까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누구죠? 선분 P의 길입니다. 걔랑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B 3의 제곱 같은 거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같은 거고 됐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랑 같습니다. 얘랑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 두 개를 이제 A, B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1번, 2번, 3번. 3번이 제일 쉬우니까 1번과 3번이 같습니다. 식 하나 세우시고 2번과 3번이 같습니다. 식 하나 세우신 다음에 연립하면 A제곱, B제곱 다 지워져요. 어차피 완전 제곱식에 풀면 제곱은 다 지워지고 AB에 대한 연립하는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여러분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PQ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선분 PQ, PR과 만나는 점을 AB,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선분 QR의 중점을 C, 여기를 말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근데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이게 왜 쉽냐면 이 삼각형과 딱 봐도 이 삼각형은 합동이잖아. 무슨 합동이에요? 만만한 게 ASN이에요. 이변 길이 같고 이변 길이 같고 각 두 개 같잖아. 얘랑 막곡지각이니까. 그럼 ASA 합동. 그럼 결론은 이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점 A는 삼각형 PQR의 중점의 좌표가 되죠. 선분 PQ의 중점.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점 C도 중점. 따지면 점 B도 중점. 얘랑 합동이니까. 그럼 삼각형 PQR에 각각 중점을 잡았다는 얘기는 1대1 네 분점들을 순서대로 잡았다는 뜻이고 그럼 이러다 보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같네요. 됐죠? 근데 PQR의 지금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ABC의 무게중심은 PQR의 무게중심으로 구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죠. 7번. 뭔 잔뜩 설명하고 있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 그걸 구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오른쪽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1, 여기를 말합니다. G1.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 G2, 여기를 말하죠. G1과 G2를 지나는 가늘고 긴 막대 위에, 이거 말합니다. 그림이 너무 조금해서 죄송해요. 이거를 말하죠. 근데 이게 가늘고 긴 막대입니다. 그 막대 위에 사각형을 올려놓으려고 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가 모두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각형 ABCD는 모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사각형 ABCD는 평형을 이룬다. 따라서 무게중심 G는 선분 G1과 G2 위에 있고,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B가 M 대 N이면 사각형 ABCD의 무게중심인 점 G의 좌표는 선분 G1, G2의 N 대 M 내분점이다. 자, 실제 우리가 교과서 이런 걸 배우지는 않죠? 교과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설명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럼 결론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걸 뭐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것대로 따라 움직여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이해예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M이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만약 N이라면 여기 있는 G1과 G까지의 길이비는 N, G2와 G까지 길이비는 M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시소 있죠, 여러분들. 왜 어릴 때 왜 시소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원래 시소는 정중앙에 놓이죠. 그렇지? 이 시소의 중심이 정중앙에 놓입니다. 근데 네가 여기 우주에 올라왔어. 여기 예서가 올라왔어. 당연히 예서 쪽으로 시소가 기울겠죠? 당연히 무거운 사람 쪽으로 기울겠지. 됐니? 이 사람의 무게가 50kg을 칩시다. 이 사람 무게가 40kg이야. 이 시소에 위치하는 중심의 위치 있죠. 이 시소를 지탱하는 이 중심 위치를 정 가운데 두면 당연히 50kg 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야. 안 기울어지게 하려면 이 시소의 중심 위치를, 시소의, 이거 받침대죠? 받침대로 합시다. 받침대 위치를 좀 더 어느 쪽에 가깝게 둬야 돼요? 50kg 가는 사람 쪽으로 좀 더 가깝게 둬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두 사람의 무게가 평행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그 위치가 4대 5 내분점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 무게가 50, 이 사람 무게가 40이니까. 이쪽이 길이 좀 짧고 이쪽이 길어져야 그만큼 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좀 더 둘이 평행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교과 외잖아. 교과에서 우리 이런 거 안 배우잖아. 근데 그런 교과 외 문제니까 이걸 덥석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잔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간단한 내용이에요. 됐니? 자,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위에 설명에 따라 이렇게 4점을 찍었죠? 사각형 O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넓이 얼마니? 이 넓이. 여기 간단하잖아. 밑변 2, 높이 2, 넓이는 2. 이쪽 넓이는 밑변 4, 높이 4, 4, 4, 16을 2로 나왔으니까 8. 됐어? 뭐라고? 여기 중점, 이 선분의 중점을 있겠죠? 이런 거지. 여기의 넓이가 2대 8이면 약분하면 1대 4지. 됐니? 그럼 이 무게중심 좌표는 여기에는 무게중심,
얘를 G1, 여기 있는 무게중심 G2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다가 둬야 된다고? 이게 1대3이야. 4대1 위치. G, 여기도 너무 조금해서 얘를 G1, 얘를 G2라고 부르면 두 점을 했을 때 이 선분이 있죠. 선분의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1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4였잖아. 그럼 지렛대 받침 어디다 두라는 얘기예요? 4대1 내분점에 두라는 얘기예요. G1과 G2에 4대1 내분점에 두면 이 사각형은 정확하게 무너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결론은 G1과 G2 각각 계산하시면 되죠. 뭐 어렵진 않아요. 워낙 점에접해 잘 나와있기 때문에 G1, G2를 구하신 다음에 4대1 내분점을 구하시면 그게 내가 원했던 점 G의 위치가 된다. 아셨죠? 네. 마지막 문제네요. 1038번 문제. 어느 순간 벌써 마지막으로 왔어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원래 공부라는 게 이런 거거든. 열심히 하다 보면 예전에 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지 모른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구나. 이게 세대 차이인 거지. 너희들과 나의 세대 차이. 난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 너무 재미난 놀이를, 너무 재미난 것을 하고 살다 보면 도끼자루 섞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른다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도끼자루가 막 남으니까 도끼는 쇠지만 도끼자루는 나무잖아. 남으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뭐 습관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썩을 거 아니야. 그게 썩을 정도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니. 근데 노느라 정신 팔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학이 그런 거지. 너무 재미난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서야, 얘 풋 하고 비웃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등급 문제 막 풀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도 모르고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쯤 쉬는 시간 줘야 되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 끝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하고 나는 사람,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1등급. 라인 맞췄나? 자, 다음과 같이 혜민의 집, 학교, 도서관은 일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자, 혜민의 집은 시청으로부터 4km, 남쪽으로, 시청에서 서쪽으로 4km, 남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혜민의 집이 있대요. 그럼 시청을 이런 경우는 기준이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얘를 원점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혜민의 집은 서쪽으로 4km, 마이너스 4, 남쪽으로 2km, 마이너스 2. 도서관은 북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 어디서? 시청에서부터, 학교는, 북쪽으로 1km 떨어졌으니까, 얘 위치는 0,1. 그렇겠네요. 자, 혜민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3.5배이다. 자, 이게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여기 혜민의 집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이 위치를. 근데 여기 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0,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집에서 도서관까지가 이만큼 길입니다. 이만큼 길이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길이의 3.5배야. 그럼 얘를 내가 만약 1의 길이로 본다면 얘가 3.5가 될 것이고, 얘를 내가 만약 1이 아니고, 왜 계산이 좀 불편하니까 2로 둔다면이죠. 이 길이를 2로 둔다면 이 길이는 7이 되겠네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됐니? 그럼 따라서 도서관의 위치는 그냥 점으로 표현할게요. 네, 귀찮죠? 점으로. 얘를 A, 얘를 B, 얘를 뭐 C라고 합시다. 그럼 점 C의 위치는 선분 AB의 7대2 외분점이 되죠. 혹은 점 B는 선분 AC의 5대2 내분점이 되기도 하겠네요.
앞쪽에 풀었던 문제랑 많이 비슷한데 그냥 그림 그려놓고 괜히 1등급에 1등급에다 박아놨지 전혀 1등급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간단하게 풀 수 있.